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가치가 없다.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시한이 종료됐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야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의 막판 변수로 꼽히는 야권 단일화. 이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에 야권 단일화도 일단은 물 건너갔고요. 자, 어제 윤석열 후보 측이 20일 동안 단일화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일지로 공개를 했습니다. 윤 후보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의당 최진석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전화해서 단일화 조건을 먼저 제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1일부터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 기자회견을 했던 13일과 단일화 결렬 선언 기자회견을 한 20일, 그 사이에도 물밑 접촉은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26일과 27일에는 장제원 이태규 의원이 새벽에 협상을 통해서 최종 합의까지 이르렀지만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했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자, 어제 윤 후보는 공식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단일화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밑 협상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자,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에게 진정성을 믿어달라라면서 보냈던 장문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단일화 협상 과정을 낱낱이 이렇게 공개한 이유 있겠죠?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일요일 새벽까지도 그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본부장이 거의 완결된 형태의 합의안을 만들고 네. 이걸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계속 완주를 공언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께 출구 전략을 열어드릴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후보가 생각할 때도 그 새벽에도 계속 같이 깨 있으면서 장제원 의원이랑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단일화를 발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결렬이 됐다라는 걸 받으니까 당혹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 단일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일지도 보셨지만 안철수 후보는 계속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답변이 없다, 제대로 된 답을 안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책임을 국민의힘 쪽에 넘기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는데, 사실 본인의 최측근 내지 국민의당에서 가장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본부장과 저희가 비공개로 공식적인 저런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단일화와 관련한 이 책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좀 넘기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네. 좀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이제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 책임을 이제 되레 안철수 후보에게 돌리려는 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희는 끝까지 이제 희망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끝까지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국민들께서도 이 협상의 전모를 어느 정도 아실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저희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정도 믿고 결집해 주셔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같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